어제였습니다. 어저께 좀 큰 뉴스가 하나 나왔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단독 뭐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타이틀까지 붙여서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부부가 뭐 전언 또는 전언의 전언으로 등장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녹취록이 좀 등장을 한 상황인데요. 이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좀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두 분 모두 그 당 안에서는 뭐 선임 대변인 그다음에 부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뛰어넘은 견해를 밝힐 수는 없으시죠? 네,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노잼이에요, 그죠? 아, 있으신가요? 아니 그래서 아무래도 이 네. 대변인 직책이라는 게 참 별로인 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저희도 그런 노잼, 뭐 뻔한 질문 하고 싶지 않고요. 청년 정치인분들을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보다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선거 때 공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선거 때 공천은 지역구 공천이 있고요. 또 지역구 공천은 경선을 하거나 전략 공천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구 공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을 누가 해주실까요? 두 분 다 국민의힘에 계셨으니까. 제가 공천 과정에 강요하진 못해가지고. 아, 인재 영입이 되셨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공천에 대해서 이제 경선과 또 전략 공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걸 관여할 수 있을 만큼 입지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뭘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네.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방식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네. 경선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이제 경선을 시켜주느냐 마느냐도 결국에는 사실은 중앙당에서 대부분 결정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경선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는 그렇지만 조금 나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선 자체를 안 해버리면 얘기가 심하니까 그 사람은 빼버리고 남은 후보들만 경선을 시킨다거나 그건 너무 짜고 치는 구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좀 중앙당의 입김으로써 도화장 경선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야 그 내부적인 속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뭐 나름 공관이나 위원분들이 평가하신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내용 모르고 겉에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가 정말 국민들한테 어필을 잘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선에 나가지 못하면 결국 그건 의미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당원들이나 중앙당의 어떤 지도력 있는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기 코어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신다든지 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멀쩡하시다가 선거 때만 되면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오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멀쩡하시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방송으로만 뵙다 보니까 아니 저분은 정말 흔히 얘기하는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하면 정말 지성 있으시고 젠틀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럼 이분들이 왜 선거 때만 되면 이상한 일을 할까 하면 그걸 자기 코어 지지층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면 본선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행보가 오히려 전체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는 조금 지지율을 깎아먹더라도 당장에 내가 예선을 통과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좀 이상해 보이는 행보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계시거든요. 사실 그게 좋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뭐 판단이시겠지만 그렇죠. 그게 뭐 그러니까 이제 진심이 통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말씀해 주신 걸로 지금 얘기를 좀 정리하면 지역구 공천은 어쨌든 경선을 하거나 전략 공천을 받는데 그 공천 그러니까 경선을 하게끔 그 결정을 하시는 분 또는 전략 공천으로 지명을 하시는 분의 이제 선택하시는 분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자기가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뭔가 뭐랄까요? 선거의 본래 취지를 좀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어때요? 그쵸. 아무래도 사실 이렇게 저희도 어떤 생각을 자주 하냐면은 네. 이렇게 저도 진짜 이렇게 스마트하신 분들이 정말 좋은 의견 많이 내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들여다 보니까 결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게 정말 크고 그다음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천이 당선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도 진짜 뭐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지만 뭐 이렇게 선거 비용을 대부분 공천까지만 쓰신다 막 이런 말씀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더 액티브함을 더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걸 좀 느끼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현행하고 있는 이런 공천 시스템 중에서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은 아마 정치인이라면 모두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안들이 나왔지만 네. 그 안들도 뭐 나름의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우선 저는 경선 자체가 그 경선 풀 자체에 대한 구성이 어떤 누군가의 개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지 오로지 이제 당원들의 선택으로만 진행될 수 있게 한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공천의 시스템을 100% 당원의 결정에 맡기자. 그러니까 100% 당원의 결정에 맡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네. 지금은 예를 들면은 경선을 할지 말지 혹은 아니면 이 경선을 하더라도 그 경선 후보에 누구를 낼지를 이제 뭐 중앙당이나 이런 데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신이 나는 이 지역에서 경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경선 자체는 누구나 다 한번 시켜주자.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러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자기가 안 돼서 떨어진 거니까 잡음 나올 게 좀 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랬을 때 뭐 경선을 흔히 얘기하는 좀 어중이 떠중이 분들이 나오셔서 뭔가 국민에게 정말 크게 안 좋을 만한 이슈가 있는 분이 그냥 경선에 나와서 그럼 이제 이런 걸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오겠죠. 모 당의 경선에 나온 사람이 예전에 이런 일 했는데 뭐 당의 인적 평가 능력 괜찮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서로 좀 안 하는 신사협정을 하는 거죠. 어차피 그런 분들은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이 걸러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정한 정치인으로 가는 길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이러한 부분도 조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막상 선거철이 되면 저쪽에서 뭐 하나만 잡히면은 어떻게든 그거 파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넘어가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한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 받고 그렇다면 경선 과정에서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지만 그 경선에 이제 오르기 위한 뭔가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 그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면 그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국민의힘 대표일 때 했었던 네. PPAT가 그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죠. 자격 시험을 보게 해서 네. 거기에서 합격점 이상 받은 분들에 한해서 공천에 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가든 아니면 그걸로 자격 요건을 하든 네. 이런 식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실제 그래서 저희가 이전 지선에서는 그 PPAT를 이제 통과하시거나 네.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뭐 그거 덕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저희가 지선에서 크게 승리를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 나름대로 사실은 좀 그렇죠. 부작용이 있어서 뭐든지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얘기를 하는 중간에 우리 김충년님께서 아유 감사합니다. 청년 정치 열심히 해서 키워 봅시다라고 하시면서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트 하나 날려.